오전 중 기분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까지 추격롱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캔들 보이십니까? 이 캔들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반드시 돌파했어야 됐던 이 저항 구간의 중단선을 아직까지 뚫어주지 못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저항 구간에서부터 기원된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 제가 지금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전 중에 급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목표했었던 이 중단선에 도달했고 날봉 마감 또한 굉장히 좋은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제 이 영상 저항선 돌파했다고 포모 느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핵심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778에서 784에 존재하고 있는 이 4시간봉 오더 블럭. 물론 지금 날봉상에서 날봉 모닝스타가 확정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캔들 3가지 저점부라고 볼 수 있는 순간에 이런 식의 도지 캔들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캔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추세 변곡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캔들이었던 이 캔들보다 몸통으로 넘어주는 형태가 나와준다면 우리는 모닝스타 캔들스틱의 확정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날봉 마감이 굉장히 좋은 형태로 나와준 것 또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만 차트상에 100%는 없고 지금 아직까지 이 저항 구간이 건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블록에 대한 장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캔들 크기가 더 큰 형태로 몸통이 감싸지는 형태가 나왔을 때 장악형 캔들이 출현했다라고 말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큰 뷰로 본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매물대 또한 여기서 나왔던 하락 중에 약반등 그리고 장악하면서 쏟아진 이 자리 여기서 출현했던 이 오더 블록 자리를 지속적으로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작은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를 돌파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물론 오전 중에 상승분이 나와줌에 따라서 기존 숏포지션들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뷰로 봤을 때는 오히려 롱 과저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락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걸 뚫어주고 나서 이걸 브레이커 블록이라는 지지 구간으로 변환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락을 염두에 둔 채로 매매를 해야 된다. 거꾸로 얘기했을 땐 이건 브레이커 블록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서야 추격롱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추격롱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1시간 봉상에서 채널을 그려주면 정말 채널 타고 이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 지지선이죠. 지지선 기반으로 이 채널만큼 이 음봉만큼의 확장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보았을 때 지금 자리가 채널 중단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형태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시겠죠. 이 단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상승 추세 기반으로 이걸 뚫어주면 이게 지지가 됩니다. 여러분 브레이커 블록이라는 지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여기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다만 이 전제 조건은 반드시 4시간 봉상에서 이 박스의 중단선 위에서 몸통 마감이 일어나야 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과 함께 어젯밤 77K 부근 시장가 나스닥이 먼저 상승하기 시작했죠. 11시 14분 단기 상승 채널 하단을 찍어주는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에 78K까지 단기 롱포지션을 한 자리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큰 비중을 태울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확고한 근거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로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 4시간 오더블록 저항 구간을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물론 어제 이 가장 큰 화두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말 잘 나와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조정을 걱정했었던 나스닥 또한 지금 날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봉상에서 우리가 저항선을 하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저항선 한번 같이 잡아보시죠.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여러분 클래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었을 때 우리는 저항선을 하나 받아볼 수 있고 지금 저항에 충돌하면서 도지 캔들까지 띄워줬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엔 정말 충분한 형태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 이걸 돌파하느냐 혹은 맞고 떨어져 죽느냐 이걸 결정하는 변수가 핵심 변수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왜? 지금 나스닥은 AI가 주도하고 있고
있고 이 AI에 거품이 껴있다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으며 이게 거품이 아니다 진짜 내 실력이다 실적으로 증명하겠다 라고 하면서 어제 엔비디아가 성공적으로 실적 발표를 맞춰줬기 때문에 날봉으로 보았더니 날봉 양봉 마감을 해주는 형태까지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비트코인도 충분한 상승 동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확실하게 타자는 거지. 34분 남았습니다. 이 캔들 마감까지 34분 안에 여기 위로 올려주는 형태가 나와주면 베스트.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크게 큰 비중 오래 끌고 갈 자리는 나오지 않는다. 왜? 저항 구간이 당장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이 저항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항이 지금부터 세 가지를 뚫어야 됩니다. 급락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거래량 또한 어느 정도 동반을 하는 형태로 급락이 쏟아졌을 때는 우리는 이 캔들을 세력이 만들었다라고 간주를 한 상태로 가격이 급속도로 낙하하면서 생긴 직전거리와 직후거리만큼의 이런 식의 갭 구간, 이런 갭 구간을 우리가 FVG라고 합니다. 지금 795부터 803까지 저항 구간도 한 자리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한 자리에서 롱 잡혀서 두 가지 저항 구간 못 뚫어내고 죽는 것보다 이거 확실하게 뚫어주면 이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지지된 거 확인하고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빼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장은 나스닥에 대한 병행 체크가 반드시 선행된 채로 매매를 해야 하며 나스닥에 대한 체크 이후에 비트코인의 상황 파악까지 명확하게 한 후에 74, 7호저점을 지켜주는 선에서 이 0.5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디스카운트 존, 할인 구간, 위쪽을 프리미엄 존, 비싼 구간으로 해석한 다음 디스카운트 존 내부에 있는 저항 구간은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게 가능성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을 명백하게 관측한 다음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의 시장 이슈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차트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브리핑룸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저희 코인인사이트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미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현우야 상승 나오고 있는데 상승 얘기만 해주지 왜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느냐. 가장 첫 번째 차트상의 변수가 여전히 오더블록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회로서는 날봉 모닝스타 확정이라는 확실한 기회가 나와 있긴 합니다. 위험으로서 오더블록 돌파 실패, 여기에 더불어서 위험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목요일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원 제조업 활동 지수. 어제 엔비디아 말고 또 뭐 나왔습니까?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계속 높으면 추가 긴축이 적절하다. 다음 정책 움직임이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안이 오늘 9시 반에 두 건이나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러분 결국 금리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금리 인하를 하면 뭐가 위험해집니까? 인플레이션이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파악을 해야 된다. 지금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9시 반에 예정되어 있는 이걸로 경기 수준을 보여줄 겁니다. 경기가 나쁘나 좋나 이걸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데 이거라도 좋게 나와줘야만이 어제 FOMC에서 금리 인상 얘기 나왔던 거를 없던 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파도 해주지 않은 자리에서 절대 추경론 긴 포지션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위험사항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또 어떤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상승 기분 좋은 상승 같고 기관이 받쳐주고 있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승이시겠죠. 근데 기관입니다. 코인베이스는 기관들의 거래소입니다. 0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고 하면 여러분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 가격과 비트코인 기준 가격을 비교해서 코인베이스에서 얼마나 싸게 팔고 있나요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왜 싸게 팔고 있을까요? 공급이 수요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앞선다고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이 파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매도 우위인 격차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점점 더 싸지고 있다. 왜? 기관들은 팔기만 하니까. 12시간 봉으로 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분 좋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고량은 더 파고 있죠. 기관이 받쳐주고 있지 않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 상승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 오더블록 돌파하기 전까지는 절대 추경론 자리 안 나온다. 위험사항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급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여기서 풀롱을 박아선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날봉 모닝스타는 확정되었습니다. 단기 상승 채널도 지금 1시간 봉상에서 이쁘게 한 자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점 지지선 확정입니다 여러분.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 음봉만큼으로 올려보았을 때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이 채널 가지고 계십시오. 단타 칠만합니다. 오더블록 뚫릴 때까지는
이 채널을 활용하면서 단타를 칠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위험한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4시간 오더블럭에 대한 돌파가 명확하게 선언이 되지 않았다. 이 돌파는 중단선 위에서 몸통 마감을 확인한 다음에 돌파 선언을 할 수가 있다. 돌파를 실패한 상황에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기관들의 자금을 봤더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급락했다.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고, FOMC에서 어젯밤 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올 9시 반 경제지표 발표,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갈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을 플랜을 다각화해야 된다. 하지만 롱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읽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 영상에서는 어떻게 플랜을 다각화할 것인가,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7호 저점에 대한 훼손 여부입니다. 지금 여기가 반등 나오기 좋은 자리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호 저점을 훼손하는 시나리오까지 반드시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까지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들은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